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어제 있었던 반도체 우려는 다행히 바람으로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시장은 오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던 미증시의 훈풍을 받고 오전장에는 상승 출발을 양시장이 동시에 해줬지만 이내 오전장에 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개별 종목들만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장을 대비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슈 쪽으로는 아무래도 FOMC 이후에 그런 해답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9월달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99% 넘는 이런 확률로 바라봐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의 해석도 그리고 파월 의장의 생각도 중요할 텐데요. 회의가 지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내일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반등 아닌 또 소망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과 혹은 하락의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어떻게 시장을 대처해야 될지 저희가 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관망세와 불안 심리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과 섹터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위주로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깊게 패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매도폭을 외국인이 줄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방향을 탐색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빠르게 매도세를 보여주던 하루였는데요. 이 속에서 삼성전자는 7만전자 아래로 내려오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 방향이 좀 결정되고 중요한 이런 스마트머니들의 향방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매크로 이슈 오늘 기술적인 분석 정말 잘해주시는 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굉장히 눈에 띄는 업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화장품은 이번 주에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황금 연휴죠. 8월 8일을 쉬는 국경절 연휴뿐만 아니라 어제도 짚어드렸듯이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또 있기 때문에 매기를 톡톡히 화장품 섹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커에 대한 매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이 또 지속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바라보고 종목을 담아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제는 탈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희가 그러한 필살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동안 이런 화장품을 바랐던 시각의 변화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 저희가 드리고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도 조금 더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과 포인트 오늘 누가 잡아주시는지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이동훈 멘토님의 필살기 종목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살기 종목 탑10인데요. 일단 8월에 모베스전자는 15%의 수익을 방송 다음 날 진입하셔서 하루 만에 달성해 주셨고요. 요신도 방송 다음 날 진입하셔서 5.4%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힘이 좋았던 이 YG엔터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덕신하우징, 서현이와 성화이트까지 당일로 공략해 주셔서 6%대의 수익률 쌓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란톡 공략주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장중에 시세 포착해서 알려주시는 종목들입니다. 9월 들어서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해성 TPC,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시세를 빠르게 잡아내 주셨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필살기
필살기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9월 달에 또 공략을 해주시면서 총 3번의 공략으로 이런 수익률 또 쌓아주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번을 공략해 주신 건데요. 리뷰를 통해서 최근 공략주 어떻게 시세를 잡아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은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필살기 종목의 AS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TV로 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은 이번 주에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한 시장을 해석하고 분석해 봐야 할지 종목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훈 멘토입니다. 자,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방송을 하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노란톡방이든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우리 시황 읊어드리고 그리고 전일 미증시 말씀드리면서 어제 미증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와, 9월달 이거 진짜 주식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테마성 짙은 개별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단타 수익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 종목의 시총 무거운 좀 건강한 조정이 오는 테마성 위주가 아니라 시총이 있는 좋은 종목들로 좀 연말까지 좀 안정성 있는 장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9월이 참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는 어차피 FOMC가 있습니다. 이제 FOMC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제 우리가 미증시 보면 프리장에서 급락을 보이다가 갑자기 본장에 막 원웨이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혼조세를 보이던 미증시 양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약보합권은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외인의 매수세는 조금 들어올 거다. 왜? 어제 애플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거의 2% 넘는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가 1.9%까지 종가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됐든 오늘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시기만 할 건데 그러면 일단 20일, 21일 거기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까지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자, 주식오락관 일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익의 극대화로 여러분들께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타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요새 계속 뭐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이슈 체크가 동반이 돼야 되고 그 동반된 이슈 체크 안에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공략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차트 수급 거래량 중요하지만 요새는 너무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 있어요. 다 쏠려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양지수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던 수급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달 우리가 주식하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롭게 공모하는 청약에 그냥 다 공모한다고 해서 청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나도 지금 그 청약에 당첨이 못 돼서 그 달리는 말 올라타서 몇백 프로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다가
나는 거기서 몇십 프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청약 공모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고점에 달리는 말 나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 위험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9월 19일 오늘 증시 체크를 간략하게 해보면 일단은 FOMC 회의를 또 앞둬야 돼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CPI에 대한 경계감, 기대감, 우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런 게 있으면서 하루는 내렸다가 하루는 올렸다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수요일 목요일에는 지수를 다 끌어올려줬습니다. 근데 금요일엔 FOMC 이제 지표에 대한 결과값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FOMC를 준비한다. FOMC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이제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차례다 하면서 금요일에 지수를 또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망세가 짙다? 또 어제 미증시만 봤을 때 소폭이라면 다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오늘 또 양지수 외인 매도세, 기관 매도세, 동반적으로 양지수 다 들어오면서 뺐어요. 그래서 이 커플링 현상이 이어질 때는 좀 시원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오히려 디커플링 날 때는 또 연속적으로 또 지수를 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거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94달러까지도 봤는데 일단 90달러 이상을 유지할 거라는 시장의 선택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오래 가진 않을 것이고 앨런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랑 어차피 지금 뭐 이란 이런 국가가 있는데 그 외에 러시아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름이 나오는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체를 하면서 최대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파월 의장과 연준의 기조는 어느 정도 스탠스는 그렇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단 기대해 볼 만한 것은 11월이에요. 일단 9월은 동결할 가능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11월에도 0.25bp 인상한 얘기가 안 나오고 한 번 더 동결된다면 인플레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금리 동결 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점도표가 중요해요.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점도표에 나오는 그 각 지표들 결과값에 따라서 연준 의원들의 어느 정도 방향성에 따라서 또 한 번 11월 FOMC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짚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도표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답답하시죠, 여러분? 답답하세요. 진짜 저도 답답해서 맨 마지막에 써드릴게 뭐 외인기관 동반 순매도세, 원달러 환율은 어떻고 우리나라 뭐 양지수 상승 종목은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조금 매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매도 물량이 들어와도 거래 대금이 작아요.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움츠려 들자.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 안에서도 반드시 상승하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말은 처참합니다. 1900여 개 종목이 거의 하락을 했고요. 600여 개 가량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이 600여 개 가량 상승한 종목도 큰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게 하락입니까? 이 1320원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3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 반등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대 1250원까지 언제 떨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일단 1300원 밑으로는 좀 내려가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일단 오늘 선물지수가 오늘 또 조금 뒤통수를 맞았어요. 오늘 그래도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8시 45분에 끌어올렸다가 9시 되고 나서 다 빼버렸어요. 하루 종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배신감이 느꼈고, 오늘 거래대금 보시더라도 거래대금 굉장히 작았어요.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 이거 2600선 언제 올라올 거고 이 900선 언제 올라올 거야? 이렇게 0.58, 0.96 이렇게 야금야금 몇 거래를 빼버리면 정말 계단식 하락이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원웨이로 빠지면 원웨이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어. 근데 이렇게 야금 뺐을 때 시장은 관심도 안 가져. 관심도 안 갔는데 지수는 흘러내려. 그러면서 내 종목은 2%, 3%씩 빠져.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회복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미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소부장 기업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 같이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번 보시면 61일선 회복을 못하고 있죠. 지금 121일선도 회복을 못했는데 여기도 지금 121일선 올라치고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61일선 회복했다가 오늘 다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뺀 이 지수의 흐름을 다시 한번 FOMC 이후에는 자, 이렇게 밑에서 121선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61선 위에 그리고 상승 라인 선 위에 추세, 그럼 2600선을 안착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보시면 기준선 안에 걸려있기는 한데 21선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61선 위에서 놀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나스닥도 이 61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수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얘네가 빨리 올라가 주기만을 바라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빠지는 장세에서는 일단 숨 고르기 하시고요. 그리고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포트를 좀 손절을 하시더라도 물어보고, 대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답답한 흐름은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반등 구간을 제가 잡아드리긴 힘든데 지금 시점에서 안 물릴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열어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와봤습니다.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 시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나의 페이스를 가지고 안전한 종목을 좀 보유해가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일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점도표의 해석을 좀 바라보면서 그래도 수익은 만들어가고 계좌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호해주고 또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계신 인지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멘토님께서 일단 필살기 종목의 수익률은 항상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진입일 청산일 당일인 종목으로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렇게 당일인데도 4%에서 6% 거뜬하게 넘어냅니다. 그리고 모비스전자도 하루 만에 15% 이렇게 쌓아주셨는데요. 재건 섹터, 이슈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서 공략을 다 해주시는데 이보다 더욱더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캐치해서 알려주시는 게 노란톡 수익률입니다. 노란톡 수익률도 적게는 5%, 많게는 13% 이렇게 포트를 꽉꽉 채우고 계시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 그리고 YG엔터는 필살기 종목으로 한 번 더 공략해 주시고 노란톡으로도 재타점 2번이나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동훈 멘토님과 꼭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기기 때문에 또 리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이번 주 제일 궁금한 건요. 필살기 종목에 관해서인데 네네네. 필살기 종목이 지금 벌써 9월 18일이에요. 맞아요. 네, 9월 4일 이후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보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필살기 종목 좋은 거 너무나 또 많이 가져와 주셨는데 왜 안 가져와 주시나? 자, 말씀드리는 건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제가 이제 9월에 들어서 제가 2주 연속 뭘 가져왔죠, 여러분? SOE를 하나 갖고 오고 오뚜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진입을 안 했습니다. 왜? 오뚜기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SOE는 올라가는 척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봉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OE 같은 차트, 지금 무슨 차트죠?
SOL이죠. SOL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진입가 대비 한 3, 4% 올랐는데 저 흐름을 보려고 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서 조정이 한 번 더 와야 돼. 왜 와야 돼? 워낙에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급등했던 종목들, 특히나 시총이 작은 뭐 GSE라든지 흥구석유, 뭐 이런 지금 뭐 SOL 그리고 GS칼텍스보다 좀 작은 애들이 들쑥날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이 조금 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뚜기는 진입하기가 아직은 애매하다. 아직은 애매하다. 이거는 핑계 아닌 핑계예요. 차트가 다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님이 살짝 저를 좀 약간 놀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뚜기 SOL은 타점을 잡을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12월까지 중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스윙급이라서 지금 타점을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는 얘도 중장기로 12월까지 실적으로 보긴 볼 건데 얘는 단기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역시나 또 한 종목도 여러분도 공략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단기적으로 이번에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또 그러면 3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자랑하기 전에 스윙 리뷰하기 전에도 말씀드리는 게 SPG 내일 사셔도 되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내일 사셔도 돼요. 제가 오늘 들어가려다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말도 안 했어.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바로 미디어 방송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돼요. 유튜브로 라이브로 제가 송출을 이 방송 끝나자마자 미디어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제가 YG엔터, SPG, 진입타점, 손절가, 거기에 목표가까지 다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관심 종목 아직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필살기까지 제가 다 미디어 방송에서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8월 28일 이제 9월 4일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필살기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9월 15일 중순 후부터는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가봅시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가는 거고 하지만 이러한 종목 안에서도 뭐가 보여요? YG 엔터테인먼트 필살기 말씀드리고 단타로 2번 더 드려서 3번의 수익을 안겨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유신 같은 경우 뭐 나인테크 아직 조정 다 조정 그리고 서현이와 지금 아모그린텍, 성우하이텍, 하나오션 지금 다 조정. 모베이스전자 살짝 꿈틀꿈틀 돼요 지금. 모베이스전자 살짝 꿈틀대고 또 이동훈 멘토 제가 좋아하는 게 또 뭡니까? 원전 오늘 한번 들어왔는데 원전 안 들어갔어요. 오늘 원전 들어갔으면 다 물렸어요. 왜? 다 갭상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전 안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사 보고 이슈 보면 벌써 늦었어요. 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전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진입 타점 또 왔어요, 여러분. 그 진입 타점 제가 이따가 미디어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4일 필살기에 8월 4일에 방송에서 8월 8일에 5.85 한번 드렸어요. 28일에 다시 한번 진입해서 4.28% 드렸어요. 9월 12일에 6.32% 드렸어요. 이렇게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진입가와 목표가 중간이 뭐다? 박스다. 이 박스 안에서 노는 흐름만 잡아먹어도 4에서 6%씩 계속 잡아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YG가 한 번 더 우리가 박스 매매할 수 있는 그 타점이 또 돌아왔다. 노란톡방 오시면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사셔서 언제 파시고 언제 수익 실현하세요. 다 알려드리고 확인까지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가, 청산가 6.32% 마지막 구간인데 그 다음 YG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수익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G 제가 다시 한번 왔다 그랬어요. 이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16.76%가 3일 만에 딱 3일 만에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 다 왔어요. 조정한 거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SPG 오늘 소폭으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이 뭐다? SPG도 우리가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에 왔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함과 동시에 얘네들이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랠리가 올 타이밍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자,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부분 짱이에요. 감속기 부분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의 감속기가 들어가려면 SPG가 무조건 거쳐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얘를 따라오고 있는 기업이 누구다? 해성TPC다. 해성TPC와 SPG는 감속기 부분으로 좋은 매출과 좋은 거래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 가지셔야 된다 하면서 해성TPC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안겨드렸고 SPG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내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SPG는. 해성TPC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감속기 생산업체. 국내 유일 뭘 생산한다?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두 기업은 여러분들 항상 포트에 담아 두시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이 지난주에 워낙에 지지난주까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로봇이 조정이다? 살짝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잖아요. 워낙에 많이 올랐어. 그거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요. 그냥 다른 개별적 테마적 섹터보단 얘는 로봇은 테마가 아니에요. 로봇은 테마로 보기에는 뭐하고 우리가 진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딱 잡아먹을 수 있는 건강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타적으로도 이렇게 급등세 있는 거 윗꼬리 다 잡아드리는 게 접니다. 로봇 관련 RS 오토메이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구간 옵니다. 얘도 분명히 올 거고요. 7% 넘는 상승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5%까지 잡아드신 분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로봇은 지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뭘 갖고 올 거냐? 굉장히 조정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로 한번 여러분들과 한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앵커님 잠시 만나 뵙고 오늘 특징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필살기로는 조금 더 호흡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챙기고,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로는 수급과 이슈 분석을 토대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주시기 때문에 빈틈 없이 그러한 포트폴리오 전략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모바일스 전자 꼼출거리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셨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다시 차점 이렇게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YG엔터도 또 자리가 있을 거다. 최근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노란톡 공략주로도 또 가져와 주셨고, 또 SPG도 두산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또다시 또 타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인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은데요. 정확한 그런 종목에 대한 타점 전략은 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라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방송 끝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훈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무료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멘토님과 지금 생방송 중에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갈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튜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섹터, 오늘의 관심 섹터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이번 주 내내 화장품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멘토님이 피부가 또 굉장히 좀 좋아요. 제가 너무 시커먼데 좋습니까? 아니, 뭐 피부의 톤을 떠나서 네네네네. 뭐 뾰루지 이런 거 없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으셔가지고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데 관심 많으세요? 화장품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유커들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항공주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게 뭐다? 면세 화장품, 면세. 그리고 화장품이다. 근데 얘네들이 가는데 만약에 유커들이 빠지고 만약에 또 중국이 빗장을 막으면 그랬을 때 이 화장품은 또 떨어질 것인가?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네. 중국에만 기대지 네, 않는. 중국에 의존 안 해도 되고 또 중국이 또 큰 시장은 맞습니다. 큰 힘은 맞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를 보면서 섹터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섹터라기보다도 오늘 제가 급등하고 있는 차트를 3개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3가지로 구성을 해왔는데 화장품이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 있고요. 중추절 연휴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 얘네들이 연휴가 한 10일 정도 돼요.
한 10일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중국 국경절 중추절 연휴에 뭐가 있었는데 판매량 증가가 있었죠. 자, 8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화장품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7%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를 하는 거고요. 자, 유커들이 오고 뭐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판매량보다 온라인 판매량이 또 다시 급증하는 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 소비 판매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좀 아쉽지만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그나마 땡큐. 지금 중국에서 노재팬 움직임이 보이면서 후쿠시마 오염 관련주로 인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만, 중국, 대만, 거기 일본, 거기에 미국까지 워낙에 중국이 뭐가 그렇게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쩔 때는 중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시장을 어디로 돌려요? 지금 다른 섹터는? 인도나 유럽으로 돌려요. 왜? 그만큼 중국만큼 인구가 있는 나라들로 우리가 시장 확대를 하면서 넓히려고 하는데 중국의 특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대감. 왜?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 빗장을 풀면서 우리나라 여행 오면 뭐가 되죠?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재팬 움직임이 보였을 때 조금 더 화장품 판매량을 늘려야 됩니다. 자, 중국 화장품 수입액의 1위는 지금까지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어요. 타격 분명히 예상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위였습니까? 17년, 18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밀렸어요, 3위까지. 1등을 놓쳤단 말이야. 어디? 일본과 중국 자국민들에게 이제 뺏기면서 3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유커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오면 중국 국경절 때 넘어오겠죠? 광군제 때 뭐게 넘어오겠죠? 지금이 뭐예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인데 다만 자 2017년 3월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뭘 했어요? 한알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중단 6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 관광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예상 300만 명 들어올 거야. 24년도에는 600만 명 들어올 거야. 라는 이건 기대감이겠죠. 이거는 반영이 안 돼요. 돼야 되는 거고 2024년에 중국이 또 어떤 변화를 취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중국 관광객이 사드 보복 전까지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부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갔기 때문입니다. 자, 2019년 12월 이전 수준으로 만약에 회복이 되면 3배 이상 증가를 할 거야. 얘도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기대감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빗장을 왜 풀었어요? 우리나라 가서 돈 쓰라고 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푼 거는 중국 경제, 지금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소비 진작의 일환이다. 돈을 안 써, 묶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 그럼 나가서 돈 써라. 그리고 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나서 달러 쓰고 다시 한번 우리 중국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다시 한번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한알령을 해제하고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는 거는 본인들의 실속을 챙기기 위함이지 그 나라와 자꾸 전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지난 7월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0.3% 하락을 했는데 얼마 만에 하락을 했냐? CPI 하락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네들이 또 막으면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또 어디로 돌려봐야 돼, 우리는? 응? 한국행 여행 허용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중국에서 또 빗장을 풀어 막으면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중국 포함해서 미국, 유럽까지 성과 높은 기업을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 중국만 보면 안 된다. 앞으로 경기 침체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은 우려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까지 성과 높은 기업을 매수해서 중국 단체 관광 효과는 저는 이제 반짝으로 만약에 줄어들 수가 있다. 혹시라도 그러면 미국과의 무역 경쟁으로 갈등을 지금 심화시키는 이 중국이 고가 화장품 매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요.
코로나 이후 중국 부동산 경기 구조적 둔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중국과 일본의 갈등,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이러한 환경적인 악화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 미국과 유럽,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제3의 나라를 좀 펼쳐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VT라는 종목인데, 자, VT가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장품 바이오 사업, 광고 대행업, 해외 유통 사업을 하는데 국내 음반, 공연 매니지먼트, 거기에 최근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전기차와 2차 전지, 수소, 거기에 주택 공급 사업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 이 VT라는 기업이요. 최근에 매출이요, 여러분. 55% 746억 상승을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1796%, 최근 순이익도 426%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억을 합니다. 자, 6개월간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어요. 이런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만약에 내가 여기 딱 8,000원에서 9,000원대 잡아놓고 와 이제부터 기다려야지, 어디까지? 와 나는 19,400원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솔직히 있습니까? 전문가인 저도 이건 못 기다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기술적으로 조정 올 거야. 또 여기서 이만큼 먹으면 기술적으로 조정 올 거야. 설마 더 가겠어? 더 가겠어? 더 가잖아. 이거를 잡아먹고 한 방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심받는 이 VT란 기업이 여러분, 왜 6개월간 기관과 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지금까지 아모레, 한국 화장품, 클래시스, 토니모리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고해성사하는 게 이 VT란 기업의 차트를 오늘 보고 나서 또 이러한 비슷한 차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차트가 또 뭐였느냐? 잉글 우드랩입니다. 자, 미국 내 화장품의 ODM, OEM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잉글 우드랩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속 기업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에만 바라보고 중국 수뇌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아마존과 지금 온라인 판매 매출량, 거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까지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제도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이 잉글 우드랩을 따라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비중이 미국이 17.7%, 중국이 16.8%, 거의 동등해요. 원래 미국 비중이 굉장히 40~50%로 잉글 우드랩은 좀 치우쳐 있었는데 최근 중국 쪽으로도 매출량을 굉장히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유, 독일과 브라질 전 세계적으로 역량을 키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 진출을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니 유럽의 국가들조차도 이 잉글 우드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오히려 샌드위치로 더블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면 독일, 브라질, 유럽에서 관심을 안 갖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3의 다른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잉글 우드랩은 이렇게 나왔던 기업이고 이걸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좀 시간이 모질라니까. 자, 그리고 얘네도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이지만 억대예요. 300억대, 3,748만. 괜찮고요. 지금 6개월 동안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는 있는데 얘는 그나마 반가워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얘는 그나마 타이밍은 줬어. 잉글 우드랩 기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타이밍은 줬다. 타이밍은 줬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뭘 봐야 돼요? 지금 뭐 찍고 갑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얘는 뭘 찍고 가요? 21일평 내려가도 다시 회복, 21일평 내려가도 다시 회복, 21일평 내려가도 다시 회복했죠. 그러면 이 11일평과 21일평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 왔을 때 매수, 그리고 고점 돌파 안착하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
전법으로 간다면 오히려 잉그로드랩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잉그로드랩 그럼 어디까지 조정하면 언제 들어가면 되는데, 미디어 방송 이따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실리콘2, 저 애증의 종목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에 화장품 종목을 안 보게 한 장본인이 실리콘2인데 얘를 이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 2년 만에 다시 관심을 가져요. 자, 이 실리콘2도 왜 좋느냐? 분기 매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3월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 2021년도까지 얘네 매출 완전 바닥을 박박박박 기고 다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고, 얘도 똑같습니다. 기관 외인이 지금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얘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얘도 여기까지는 제가 못 쳐다봐. 왜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1도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좋고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때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었던 흐름을 보였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정말 개미털기 제대로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보면 혀를 내두르시는 분들도 방송 보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가 관심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조정이 왔습니다. 어디서 지지받았어요? 61선에서 지지받았죠. 상승 후에 또 조정이 옵니다. 어디서 지지받아요? 21선에서 지지받습니다. 이런과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런데 21선 무너지니까 어디서 지지받아요 지금? 61선에서 딱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런 차트에서는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는 원웨이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두 번째 잉그로드랩이랑 실리콘2는 우리에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준다. 그 타이밍은 누가 잡아드리겠다? 이동훈 멘토가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섹터는 화장품인데요. 이제는 중국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제3국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재팬 상황에서 당장 국경절 이슈를 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필살기 종목 전에 세 가지의 특징주를 또 봐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VT였는데요.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스마트 머니의 수급이 연이어서 또 들어오고 있고, 또 급등을 했던 시점부터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있고, 그리고 잉그로드랩 그리고 실리콘2도 잡아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종목은 첫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조금 조정을 주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을 빠르게 또 담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세 가지의 종목 중에서 그래도 두 가지의 종목 또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필살기 종목은 언제 또 잡아볼 수 있을까요? 필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있지만 언제든지 급등이 와서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서 뭘까요? 제가 우리 PD님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 주식오락관 일부를 책임지시는 PD님이 관심 있는 어떤 기업이냐. 업계 최초 ODM,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의 ODM 기업이고요. 중국에 직접 한국형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중국인 현지 입맛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한 기업이에요. 까다로운 수출입 관문까지 관세, 그리고 이제 통관, 그리고 이제 세관 이런 것까지 다 너무 까다로운 절차가 얽혀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출입 관문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한국형 공장을 설립을 했다. 자, 현지 공장에 그래서 뭘 했다? 중국인을 맞는, 중국이 입맛에 맞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자, 다양한 브랜드, 여러 가지 이 한 회사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여러 소비자의 맞춤형 제품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마존과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 광군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또 이 기업도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소비자와 소통, 온라인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일단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린 기업보다
얘가 추세가 여기 있으면 오히려 말하기가 또 그렇죠. 타이밍 잡아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가다가 조정, 상승, 상승인가 이게? 왜? 전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상승은 아니죠. 그럼 박스 치다가 하락, 그리고 박스 치다가 하락. 그럼 지금은 뭘 지켜요? 아까는 제가 21선 지키면서 상승했죠. 61선 한번 무너져도 다시 올라타면서 21선 지켜냈죠 했는데 지금은 21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61선인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매수 타점은 이 61선 지지라인이고, 그리고 시총도 좋고 일도 잘하는 기업인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더디다. 그러면 이 시점 안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60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면 매수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거래일 동안 양봉이 보였으니 21선 딱 안착하면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 왜 고점에서 사는 거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사면 오히려 조정 왔을 때 추매할 수 있는 타이밍도 빠르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23년도 3월 달까지 소폭으로 올라가는 매출에 대한 증대량이 2분기에 갑작스럽게 증대가 됐습니다. 순이익 560% 상승, 영업이익 360% 이상 상승, 매출액도 22%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매출액만 6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자, 6개월간 기간 외인 관심은 있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네?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여러분. 이 타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면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일단 다양한 이런 브랜드들이 속해 있고 중국에 공장을 두면서 수출 리스크도 줄인 그런 기업입니다. 60일 초록선을 또 지켜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총도 좋고 수급도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매도했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남는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정확한 타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이동훈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두 가지 중에 아무런 방법이나 다 이용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방송에서도 우리 이동훈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른 관심 종목에 대한 타점 전략도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짧은 방송 시간 미디어 방송에서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이 화장품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멘토님. 네. 아이고. 일단 탈중국을 좀 해야 된다. 관심 섹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짚어주셨는데 네. 뭐 중국향 있고 미국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필살기 종목은 중국의 공장을 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에 이 두 발 중에 좀 중국에 좀 더 깊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발이. 이게 일단은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 ODM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국에다가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우리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현지 생산 입맛에 맞게끔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중국 정부 자체에서 현지에 있는 공장 철수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충분히 저렴한 인건비로 더 좋은 제품을 세계 다른 나라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더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그런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 그래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지금 좀 안 가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 브랜드도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광군제까지 이후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그리고 연말 실적 기대감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차트적인 기술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필살기 종목 픽해서 와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미디어 방송인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훈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